안녕하십니까, 남양농약사입니다. 자, 이제 겨울철에 이제 봄이 오기 전에 전정을 하셔야 되는데, 대형하우스는 이 전정을 다 하셨습니다. 전정을 다 하고 지금 열을 가두는 상태고, 열을 가두지 않더라도 대형하우스는 조금 더 일찍 전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전정하는 시기가 이 너무 추울 때 하시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추운 날 전정을 하면은 그만큼 동해를 더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눈에 타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날이 풀리고 지금 이맘때쯤 이렇게 전정을 하시면 되는데, 자, 3년 4년생은 조금 더 일찍 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일찍 하셔도 되는데, 2년생들은 이 결과모지가 가늘고 약하기 때문에 일찍 할수록 냉해를 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2년생은 이 대한도 지나고 어느 정도 날이 약간 풀릴 때 그때부터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설 쉬고 전정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전정을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포도나무 농사를 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어느 시점에 전정을 해야 되며, 그리고 어떤 나무는 단초 전정을 해야 되고 어떤 나무는 한눈 전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점이라는 건 없지만은 제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설명은 안 하고 이 주지가 어느 정도 굵을 때 한눈이고 어느 정도 가늘 때 단초라는 걸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나무는 주지가 이 유성매직 정도 굵던지 더 굵습니다. 자, 유성매직 정도 굵던지 더 굵은 거는 눈이 충실하긴 하지만은 이걸 단초 전정했을 경우에 일단은 유인하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자, 눈이 예를 들어 밑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자, 이거는 완전히 밑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면은 여기를 주지에서 받고자 단초 전정을 하면은 여기서 눈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으면은 이 유인선으로 이 잡아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잡아주다가 부러뜨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정도 굵은 나무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자, 단초 전정을 이렇게 하셔도 여기서 신초가 발화돼서 싹이 틀 때 어느 정도 힘있게 틉니다. 자, 힘있게 트면은 송이를 그만큼 잘 물고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단초 전정 갔을 경우에는 이 나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양분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빈눈이 생길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빈눈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유성매직 정도 굵던지 이거 이상 굵은 거는 무조건 한눈 전정 하시는데 적어도 3cm 이상 띄워서, 자, 요 정도 선에서 제 손가락 한 매디, 자, 요 정도 선에서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전정을 하시고, 자, 제가 이렇게 전정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눈 쪽으로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 자, 눈 쪽으로 물이 흐르면은 여기에 물이 계속 맺힙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끼고 이 발화하는 데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물이 눈 쪽으로 직접 흐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굵은 나무는 되도록이면은 한눈 전정하십시오. 자, 이게 결과지가 좀 중간에 보면은 좀 가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보다 가는 게 있어요. 그래도 한눈 전정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 너무 가늘다고 단초 전정 해버리면은 이 한눈 전정 한 데에서 수세가 훨씬 세게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달되는 양분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그래서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통일로 한눈 전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한눈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 애매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자, 그 나무를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포도나무는 조금 전 그 포도나무보다 주지가 가늡니다. 자, 앞쪽에는 유성 사인펜하고 굵기가 비슷한데 뒤쪽은 유성 사인펜보다 조금 가늡니다. 그런데 모나미 볼펜이 아니라 지금 요 정도, 자, 요런 볼펜 굵기, 요거보다는 굵습니다. 자, 이 볼펜보다는 주지가 굵고 이 뒤쪽으로 와야 지금 이 볼펜 정도 굵습니다. 주지가. 자, 요런 나무까지 한눈 전쟁 하시면 됩니다. 자, 결과지도 지금 덩숙도 제대로 들어와 있고 단단하게 지금 덩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나무 역시 한눈 전쟁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눈 전쟁을 하시면 되고, 자,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서 작년에 7월 말에 적심을 하셔가지고 새로 당긴 부분입니다. 자, 7월 말에 적심을 해서 새로 당긴 부분이 지금 약합니다. 이 결과지는 지금 동해를 받아서 말라 들어올 확률이 많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잘라도 푸르게 남아 있지만은 지금 요거는 내년에, 아니 올해 이 싹이 틀 때 워낙 약하게 틉니다. 만약에 이게 말라 죽지 않는 이상은 워낙 약하게 터요. 자, 그리고 지금 새로 결과지를 자, 적심을 해서 새로 연결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앞쪽으로 보면은 전체 한 80%는 저 적심을 고전에 적심한 부분은 이 주지들이 굵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부분은 가늘고 약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한눈 전쟁을 하되 그 뒤로는 단초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끝까지. 자, 이렇게 끝까지 단초 전쟁을 하셔야지. 자, 뒤에 20% 정도는 싹이 잘 틉니다. 자, 여기에 끝에 적심을 해 놓은 부위라서 끝에 20%는 앞쪽에 80% 정도 못지않게 싹이 어느 정도 잘 따라 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여기까지, 여기에서 적심을 해서 키웠다 하면은 전체로 단초 전쟁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 볼펜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굵기가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 단초 전쟁 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단초 전쟁을 하고 지금 여기는 그 뒤에 이어진 부분이 너무 처음에 약한 상태에서 적심을 하고 많이 당기지 못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워낙 가늘고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싹을 받으면은 약합니다. 이 순이 신초가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서 새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는 모나미 볼펜보다 조금 더 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라서 새로 신초를 받아서 올 한 해 새로 당겨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 공간이 약 40% 정도, 자, 약 40% 정도가 지금 새로 받은 부분이 다 약합니다. 자, 새로 받은 부분이 굵고 힘이 좋으면은, 이 주지가 굵고 힘이 좋으면은 그대로 한눈 전쟁 가면 되는데, 자, 여기는 자, 똑같이 단초를 날리는데, 자, 이거는요 중간에서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 정도 굵기는 중간에서 자를 필요가 없고, 자, 여기서 한 40% 정도가 단초를 갖기 때문에 여기는 앞부분도 똑같이 단초를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이 전정을 하는데 그냥 전정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눈 쪽으로 직접 가지 않게끔 전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똑같이 단초 전정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지 이 신초가 비슷한 힘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유인하기는 또 나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쟁할 때 보면은 가지가 좀 웅성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지 전정을 하면은 단초 전정을 하게 되면은 이 가지가 웅성하게 잡힙니다. 그래도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단초 전정 가시고, 지금 이 나무는 지금 이 나무는 평균적으로 이 볼펜보다 가늡니다. 자, 모나미 볼펜보다는 월등히 굵어도 이 볼펜보다 훨씬 가늡니다. 자, 이거는 그냥 무조건 단초 전정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뒤쪽은 마디가 짧습니다. 짧고 가늘고 약합니다. 자, 짧고 가늘고 약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여기서 잘라서 새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는 나무는 여기서 잘라서 작년에 적심한 부위에서 다시 적심을 해서 새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신초가 발화되는데도 좀 힘있게 나오고, 여기서 싹이 새로 터서 당겨도 힘있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약한 부위에서 새로 다 받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신초가 약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라서 없애버리고 여기서 새로 받아야 앞쪽에도 신초가 좀 강하게 나오고 뒤쪽으로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나무를 이렇게 단초 전정해야 그나마 송이가 조금 더 잘 물고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약한 나무일수록 단초 전정을 가야 송이가 물 확률이 그만큼 많아지고 신초가 나오는데 그만큼 세력이 힘있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나무는 제가 모나미 볼펜을 안 가지고 왔는데 모나미 볼펜 정도 가늡니다. 자, 모나미 볼펜 정도 가는데 이 나무는 이렇게 이 나무는 이렇게 단초 전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지 자체를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여기서 봤든지 아니면 지금 이 눈에서 봤든지 아니면 옆 밑에서 봤든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주지를 잘라서 자, 여기서 받으셔도 되는데 여기서 신초가 자라서 세력이 강하게 자랄 경우에 지금 여기서 받아서 눕히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도 잘 나오면은 여기서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는 거는 무조건 이렇게 앞쪽에서 전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으셔야 올 한 해 또 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다 받아 버리면은 올 한 해도 약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양분이 고루 나눠지기 때문에 약한 나무에서 양분이 나눠져 봐야 올 한 해 약하게 힘있게 자라질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전지를 해서 새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역시 나무가 주지가 자, 이 볼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주지가 이 볼펜 정도밖에 안 되고 뒤에 가서는 다시 7월 달에 적심을 해서 새로 받은 부위가 너무나 약합니다. 자, 이거는 모나미 볼펜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메디가 짧고 약하고, 이거 역시 이 앞쪽 부분이라도 더 강하게 키우고 뒤쪽으로 당길 때 강하게 키우시려면은 이거 역시 여기서 적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적심을 하고, 자, 이 부분은 한눈 전정을 가도 되는데 가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거 역시 단초 전정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이 정도 주지가 요 정도 굵기면은 여기서 한눈 전정해서 받아버리면은 올 한해 신초가 올라오는 게 약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올라오고 송이를 물 확률이 더 많게끔 만들려면은 이거 역시 단초 전정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단초 전정을 해 놓으시면은 이 신초가 조금 더 강하게 자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런 나무는 여기서 전지를 해서 잘라 버리고 앞쪽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눈에서 새로 눕혀서 새로 유인하시면 되고, 여기서 신초를 새로 받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는 작년에 제대로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런 나무는 조금 이따 전지를 하실 때 눈 3개에서 4개 정도 놔두고 밑에서 새로 잘라서 새로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이어서 받으면은 그만큼 약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밑에서 새로 받아 주시고, 자, 이런 거 역시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날려 주시고 여기까지는 다 단초 가시고. 자, 그리고 요거는 모나미 볼펜보다 가늡니다. 자, 이 주지 자체가 모나미 볼펜보다 가늘고 옆 밑에 주간이 모나미 볼펜 정도 굵습니다. 자, 이런 나무 역시 여기서 자르는 게 아니라 옆 밑에 눈 3, 4개에서 놔두고 전지를 해서 새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나무 역시 새로 받으셔야 돼요. 자, 여기는 자 보시면은 한 약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요 작년에 적심을 해서 새로 받은 부분. 자, 여기는 처음부터 지금 여기가 색깔이 많이 변형이 됐는데 이건 마른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르기 때문에 잘라 주시고 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단초 전쟁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일반 볼펜보다 가늘고 여기는 앞쪽 부분이 유성 사인펜보다 가늡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는 올 단초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년생을 원래 4년생 되는 나무를 전쟁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원래 4년생 들어가는 나무인데, 자, 4년생 들어가는 나무는 그 밭조건에 따라 세력이 원래 작년 한 해 재배를 할 때 세력이 상당히 강했던 나무들이 있고 약했던 나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세력이 상당히 강했던 나무는 원래 물이 흐를 때 좀 더 많이 흐른다 보시면 됩니다. 좀 많이 흘러서, 자, 지금 여기에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자르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잘라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활용을 혹시나 해야 되는데, 혹시나 하기 때문에 여기다 잘라 주셔도 되는데, 여 위에도 지금 공간이 활용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결과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여기에 잘라 주셔서 여기서 한 개만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기저한데 기저에서도 눈이 트고 밑에 여기서도 눈이 틉니다. 자, 트는데 약하게 틉니다. 자, 약하게 트게 되면은 송이를 덜 물게 돼 있어요. 자, 어느 정도 강하게 나와야 송이가 잘 물고 나오는데, 이렇게 기저하에서 트는 것들은 세력도 약하지만은 송이를 덜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눈을 보고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요런 나무는 보시면은 여기에 눈이 있는데 여기서 받아서 한 개만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공간이 넓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받겠다 하면은 여기에 다 이렇게 전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여기다가 전정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잘라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 더 받죠. 하나 더 받을 거예요. 자, 요렇게 만약에 한 개를 더 이 공간 때문에 한 개를 더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지금 여기 눈과 여기 눈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밑에 기자에서도 신초가 발생을 합니다. 싹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는데 송이는 여기 두 개에서 물 확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넓은 곳은 두 눈을 살려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간이 지금 여기 이 가지와 이 가지가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저 위로 눈이 와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보고 결과지 잡아주기 좋기 때문에 요리 하시면 되고, 요거 역시 여기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에서 신초가 올라오면은 두 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숨은 눈들이 있습니다. 자, 숨은 눈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끔씩 세력이 어느 정도 세게 올라오면서 송이를 잘 물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때 가서 밑에 거 선택해서 받아 주셔도 됩니다. 자, 지금 여기는 눈이 밑으로 와 있고 위로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아 주는 게 좋은데, 지금 여기 부분, 이 부분과, 자, 지금 이 부분과 뒤에 있는 이 눈과는 지금 요 전지한 부분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뒤에 거 잘라 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선택은 송이가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확인을 하고, 밑에 게 송이가 제대로 물었으면 위에 거 빨리 따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역시 여기서 자르는데 여기에 눈이 있고 밑에 또 눈이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 눈이 있기 때문에 밑쪽을 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잡아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주고 윗부분에 있는 걸 잡아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날려주시면 됩니다. 자, 눈이 밑으로 가 있으면은 유인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밑에 눈은 포기하고 위에 걸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거 역시 여기 잘라도 되기는 되는데 이거는 밑으로 나옵니다. 자, 이거는 위로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이 덜 나오라고 요게 희생화 전정입니다. 자, 눈 부위에 잘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위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위에도 요렇게. 자, 이거 역시 어떤 분들은 여기에 눈이 있어서 여기에 자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기자에 붙은 눈은 좀 약합니다. 세력이 좀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유인하기도 좋은 조건, 위에 눈을 보고 위쪽을 보고 잘라 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밑에는 이 밑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는 포기를 하고 위에 거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3년생 4년생은 제가 전정을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눈, 밑에 눈이 있고 요것도 위에 눈이 있고, 그리고 대형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열 가두는 게 중요한데, 보편적으로 열을 가두기 시작하면은 물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일단은 처음부터 똑같이 물은 충분히 주되 물흐름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물을 아끼셔야 됩니다. 자,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물흐름이 그치고 신초가 올라오기 전에 온도가 중요합니다. 자, 온도가 어느 정도, 그때는 신초가 올라올 때는 약간 높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하우스마다 하우스 높이하고 그 평수에 따라 좀 틀립니다. 틀려서 온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더 상세히 설명을 할 건데, 이 온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싹이 틀 때는 어느 정도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 고루 싹이 잘 틉니다. 자, 싹이 트기 시작하면 다시 약간 낮추셔야 됩니다. 자, 싹이 텄다고 해서 온도를 그래서 자꾸 더 올려버리면 웃자라 버립니다. 자,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는 도리어 약간 낮추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세력을 보고 영양제를 주든지 비료를 주든지 세력 보고 해야 되고, 그때부터는 수분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나무는 또 지금 현재 다른 밭을 놓았습니다. 비가림인데, 자, 보시면은 제 이 새끼손가락보다 가늡니다. 자, 이런 나무는 되도록이면은 다 단초 전정 하셔야 됩니다. 자, 단초 전정을 해서 이 주진운에서 신초를 받아야 됩니다. 자, 주진운에서 지금 이 가는 데다가, 결과지가 가는 데다가 받으시면은 이 신초가 나오는데 매우 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초 전정 하셔서 이 주지에서 신초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당겨서 저기까지 원래는 키우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단초 전정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밭은 골을 좀 더 깊이 파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점토질이 많고 토양이 딱딱하고, 이런 토양은 골을 좀 깊이 파야
열과나 꼭지 마름이나 이런데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골이 지금 너무 얕게 파져 있어서, 자, 이런 밭은 되도록이면은 지금보다 한 2배 이상 골을 좀 깊게 파시는 게 좀 한 해 농사를 짓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나무는 작년에 3년생이었는데 작년까지 세력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4년생, 원래 이제 4년생에 접어드는데 세력이 전체적으로 조금 약합니다. 자, 여기도 전정을 이 기자 쪽에 눈이 있고 그 위에 한 눈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저쪽 방향이 아니라 반대편 방향이 아니라 이쪽으로 눈이 형성되어 있어서 잡아주기가 조금 나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짧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요 뒤쪽에 있는 눈을 보고 여기서 날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에, 자, 이런 식으로 전정하시면 됩니다. 자, 4년생 되면은 송이가 대부분 잘 물고 나오기 때문에 뒤에 여기 기자나 이 숨은 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신초가 한 3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눈이 있고, 자, 그 위쪽에도 눈이 있습니다. 자, 매우 짧게 잡혀 있죠. 자, 이럴 때는 이 눈보다 요 위에 눈을 살리고 이렇게 전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4년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나무는 저 결과지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는 이 많이 잡아 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 눈이 있고, 지금 여기에도 눈이 있고 여기에도 눈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여기에 보고 이 눈을 보고 전지를 하셔도 됩니다. 자, 요것도 요 뒤쪽에 보고 전정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요렇게 하고 요렇게 잘라도 됩니다. 지금 여기는 가지수가 많아서 이렇게 해도 지금 이 눈에서 약 4개 정도의 신초가 발생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 짧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짧게 형성이 되어 있고, 작년에 이 2가지씩 받다 보니까 지금 이 공간이 좁습니다. 좁고 가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가 신초가 한 3개, 지금 이런 곳은 4개 정도 이렇게 신초가 올라오면 거기서 너무 길기 전에 송이가 보이는 걸 확인을 하고 너무 길기 전에 빨리 한두 개를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 길게 형성이 됐을 때 제거하기는 조금 힘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무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너무 길게까지 놔두면은 그만큼 신초가 이 어느 정도 세력이 좋게 올라와야 되는데 서로 분산되다 보니까 세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약했던 나무는 신초가 이곳에서 4개가 발생했을 때 한 2개 정도는 빨리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송이가 물었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제거를 빨리 해 주셔야 이 어느 정도 세력이 확보가 돼서 신초가 자란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전지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노지들도 노지도 전지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년 농사를 짓는데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는 거지만, 자, 어떤 밭들은 농사가 잘 되고 어떤 밭들은 농사가 잘 안 되는 밭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몇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토질이고, 두 번째는 빛 조건입니다. 자, 빛 조건은 이 지역에 따라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분 관리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비료 관리입니다. 자, 비료 관리고, 비료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주냐에 따라 또 농사의 성패가 또 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료 관리는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자, 토양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첫 번째 1순위가 바로 토양 관리입니다. 자, 토양 조건이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은 그만큼 농사가 잘 됩니다. 자, 토양이 좋지 않으면은 그걸 개량을 일단은 우선 한다 생각하고 토양 개량을 먼저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빛 조건은 우리나라 전국 농가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빛은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받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제가 수분 관리라고 했습니다. 자, 수분 관리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이 밭은 지금 많이 건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1시간 정도 일단 우선 퍼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 전지를 방금 했는데, 자, 전지를 하고 나서 지온이 약 한 12도 정도 이 지온이 상승을 하면은 그때 이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물오름이 시작이 되는데, 물오름이 시작이 될 때는 이 전밭에 골고루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자, 이 토질에 따라 2시간을 줄 수도 있고 4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충분히 수분 공급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물오름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이 적게 물고 있는 그 나무는 좀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충분히 주셔서 비슷한 시기에 물오름이 시작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신초가 올라올 때 비슷한 시기에 신초가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신초가 비슷한 시기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 수정 들어갈 때 1차 수정 들어갈 때 그때도 편차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물오름이 시작될 때 전밭에 물을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자, 그 뒤로는 계속해서 물을 많이 퍼시면 안 됩니다. 자, 물을 계속해서 많이 퍼게 되면은 특히 점토질 같은 경우 이 공기층이 다 막힙니다. 그리고 물을 오래 물고 있으면은 뿌리가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상태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주셔도 안 되고, 흙이 그 물을 물고 있을 정도 그 외에 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은 처음에 충분히 주시되 그 뒤로는 토질에 맞게끔 일주일에 1시간 아니면 뭐 10일에 1시간 이런 식으로 토질에 맞게끔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신초가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할 때 그때 물을 또 한번 어느 정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자, 주시고 그리고 제대로 신초가 올라올 때는 다시 물을 아끼셔야 됩니다. 물을 계속해서 많이 주게 되면 이 결과지들이 우짜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짜라게 되면은 송이 상태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짜라는 걸 일단은 막으셔야 됩니다. 세력이 갑자기 쭉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분 공급은 그 뒤에 싹이 올라오면서부터는 조금 줄이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세력에 맞게끔 수분 공급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 밭은 처음에 식재하고 첫 해에 물이 좀 잠겨서 지금까지 세력이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밭은 물오름이 시작되고 약 보름 이상 15일 이상 지나고 나서 발근제와 아미노산 정도를 관주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초가 올라올 때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올라오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올라오게 하고, 세력이 아주 강했던 밭은 되도록이면은 물 조절도 조금 더 줄이셔야 됩니다. 수분도 조금 더 줄이셔야 되고, 비료나 영양제나 이런 걸 주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우짜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료 관리는 그때부터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양분 가지고 수정하기 전까지 그 에너지를 쓴다고 하는데, 세력이 약했던 밭은 그 저장양분 가지고 부족합니다.
자, 그럴 때는 아미노산이나 다른 일반 자재를 가지고 세력을 조금 돋아줘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이 좋았던 밭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뿌리가 활착을 하게 되면은 이 토양에 있는 양분을 빨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 양분 외에도 흡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옆면십을 해서 잎에서도 흡수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밭에 내 세력에 맞게끔 그렇게 비료 관리는 그때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을 했듯이 일단 첫 번째는 토양이고, 그 다음은 햇빛이고, 그 다음은 수분입니다. 자, 수분 관리를 수확을 할 때까지 내가 수분을 어떻게 공급했냐에 따라서 농사가 잘 짓고 못 짓고의 성패가 갈려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분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고 올 한해 포도 농사를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싹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다시 다른 내용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